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겨울철 독감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달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등 면역성이 떨어지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오는 23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과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이나 가까운 보건지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노성제의 시작을 알리는 충이제가 축제 첫날인 지난 6일 봉행됐습니다. 노성산성에서 열린 충이제례에는 이성래 평창군수가 초원관으로, 이병윤 평창향교 전교가 아헌관, 조도원 노성제 위원장이 종헌관을 맡아 헌작했습니다. 지역을 지키려 헌신한 호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이날 충이제에는 지역 인사와 주민, 평창향교 유림들이 대거 참여해 경건함 속에 거행됐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노산의 성황지 신을 기리는 제례 행사인 성황제도 함께 봉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충이제가 거행된 노산은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맞서 싸웠던 격전지로 평창에서는 매년 이곳에서 권두문 군수와 백이의병의 넋을 기리고 지역 발전 기원하기 위한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충이제와 성황제로 노성제에 막이 오른 후 평창읍 전역에서는 흥겨운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노성회관에서 시작된 거리 퍼레이드는 평창지구대와 평창교를 거쳐 종부둔치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36사단 군악대와 권두문 군수 부인 재현행렬, 관내 농악팀과 청사초롱을 든 평창국민 등 450여 명이 참가해 축제를 더욱 화려하게 빛냈습니다. 또한 퍼레이드 행렬 중 펼쳐진 거리 공연에서는 평창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신조미로 빚은 백설기와 술을 군민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평창군과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인 인민일보 인민망이 문화와 관광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일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관계자와 인민망 한국지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평창군은 인민망의 군정 광고와 보도자료 지역의 취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민망에서는 평창군의 문화관광축제와 국제행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중국 관광객 평창 유치와 중국 홍보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공무원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자리 잡은 모닝타임이 지난 2일 평창군청 내 해피존에서 열렸습니다. 10월 모닝타임에서는 평창군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해 제한된 주제 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달 한 차례 직원들의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는 모닝타임은 각종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직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 행복중심 수요특강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창의전략연구소 유희성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나의 일에서의 행복 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유 대표는 바쁜 업무에 치여 미뤄두었던 자기개발 전략을 제시하며 일과 행복을 동시에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3월 개강해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요특강은 군민 행복 경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매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과 기업기관이 상호 협력을 위해 결합하는 141촌붐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봉평면 평촌1리와 141촌을 결연을 맺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매년 마을을 찾아 바쁜 농촌의 일손을 거들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촉촉한 가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는 봉평면 평촌 1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비닐을 벗겨내는 봉사단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평촌 1리와 141촌 결연을 맺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오늘 하루 제복을 벗고 바쁜 농촌의 일손을 거들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해 방치해두었던 감자밭의 비닐이 봉사단원들 덕분에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우리 강원지방경찰청하고 여기 봉평마을이 141촌 자매결연에 맺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래전부터 1년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평면 평촌 1리와 강원지방경찰청이 141촌 결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9년째.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봄과 가을 두 차례씩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우지만 평촌 1리에서는 강원지방경찰청의 도움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바쁜 농사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한두 온 것이 아니고 와서 보니까는 우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일손에도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을 찾을 때마다 마을에 부족한 비품을 찾아 기증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마을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기관이 하나 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평촌 1리와 강원지방경찰청의 모습이 늘어가는 141촌 결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 700 강민지입니다. 향긋한 내음의 허브는 관상용에서부터 약초, 향신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식물인데요. 이제는 여러 곳에서 이 허브를 보고 즐길 수 있지만 국내에서 허브 산업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평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브 산업의 발상지 봉평 허브나라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름다운 허브와 꽃들이 넓은 정원을 가득 메운 이곳, 봉평면에 위치한 허브나라입니다. 정원 곳곳 아름다운 조형물과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또 다른 자연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허브나라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가사한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매료된 두 부부가 봉평의 아름다운 자연에 반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허브 농장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창은 우리나라 허브 산업의 발상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됐고요. 허브라는 것은 아주 별로 그렇게 똑 뛰어나거나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그 은은한 향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초로서 또는 향신료로서 또는 산나물이라든지 또는 향기로운 채소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살아가는데 맛과 멋과 보람을 주는 그런 식물들이죠. 허브나라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허브들이 테마별로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을 닮은 식물관인데요. 허브 속에 숨겨진 다양한 동물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잎사귀를 보면은요, 얼룩얼룩하고 무슨 동물의 발바닥 같지 않아요? 타이거 베고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 발바닥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베고니아 종류인데 타이거가 붙어가지고 타이거 베고니아죠. 요 놈들은 조금 멀리서 저기 보면은 언뜻 볼 때 금붕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골드피쉬 플랜트 그런 얘기가 되죠. 길게 늘어진 이 허브는 어떤 동물을 닮은 것일까요? 외국에서는 당나귀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버로스 테일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서 구슬이 엮여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구슬얼기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나요? 이 밖에도 얼룩말을 닮은 허브에서부터 사마겨우 꼬리를 닮은 식물까지 이 정도면 식물로 이루어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허브를 추운 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넓은 실내 온실에는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훈훈함이 풍겨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긴 겨울에도 허브와 꽃과 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온실을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 이 아담한 온실 안에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콘서트 같은, 비 올 때라든지 또는 추울 때라든지 또는 작은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오시는 분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제공되고 있죠. 실내 온실에서는 요즘 일명 다육이라 불리며 가정용 식물로 주목받고 있는 다육식물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종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천사의 나팔꽃과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알려져 있는 유칼립투스도 온실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실 너머에는 비밀의 화원처럼 숨어있는 또 하나의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색색의 꽃들이 하나의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이곳은 팔레트 가든입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붉은빛, 노란빛 꽃들이 비밀의 화원을 새롭게 물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트 가든 외에도 허브나라는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백합, 가을에는 국화, 이렇게 계절을 상징하는 꽃을 중심으로 야외 정원을 재단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20여 년이 세월에 빚어낸 허브나라만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러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향에 취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만 같은 허브농원. 이번 가을에는 허브나라에서 아낌없이 주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이 10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등산객 안전 확보를 주제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대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안전 산행 요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 정보 전달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벼 수확 시기를 맞아 평창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수확철을 대비해 조사료 수확 장비인 자주식 베일러와 원형 베일러를 추가로 구매해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벼 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12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 이달 중으로 침출소와 가스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은 지난 2000년 준공된 대화위생 매립장 운영 이전에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안정화 사업을 거쳐 체육시설과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평창군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10년 자연재해로 소실됐던 박림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인 삼산정이 복원돼 지난 1일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삼산정은 1955년 지역 주민에 의해 건립된 정자각으로 박림면과 평창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지역의 명소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의 날입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돼 그 의미가 더해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날짜와 만든 사람까지 알려진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한글을 더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